말을 하면서 촬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말을 좀 해보니까 목에 힘을 주면서 말을 하니까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따로 녹음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희양이에요. 오늘은 뜨게 하면서 코로나19에 걸린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촬영하면서 얘기를 다 하긴 했는데 중간중간 목소리 상태가 안 좋은 곳은 다시 녹음해서 덮어 씌웠어요. 남편과 같이 자가격리를 하다가 혼자서 맞이하게 된 자가격리 기간이에요. 남편은 오늘부터 출근을 했고요. 저는 아직 집콕 중이에요. 같이 있다가 저 혼자 남게 되니까 느낌이 되게 이상해요. 일주일 동안 집에서 북적거리며 서로 아픔을 공유하며 지내다가 혼자가 되니까 되게 외롭고 그런 느낌인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거니까 익숙해지겠죠? 왜 저만 이렇게 집콕 중이라고 하는 건지 얘기해 볼게요. 저는 격리 해제가 되려면 3일이 남았어요. 근데 뭐 원래 밖에도 잘 안 나가고 거의 집 안에서만 일을 이제 하기 때문에 익숙하긴 한데 왜 그거 있잖아요. 내가 자발적으로 밖에 안 나가고 집에만 있는 거랑 누가 나가지 말라고 딱 이렇게 문자 메시지까지 보내고 했을 때 그 느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난 나가고 싶어요. 잘 나가지도 않으면서. 근데 나가고 싶어도 몸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그냥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저희 집의 코로나 바이러스 시작은 남편이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시작이 돼요. 남편이 PCR 검사를 받았고 다음날 양성이라고 메시지가 왔었어요. 그런데 같이 있던 저는 딱히 증상도 없고 그래서 같이 격리하자 하면서 저는 따로 검사를 받진 않았었어요. 대신 저는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은 안방에서 따로 격리를 시작하고 거실로 나와야 된다든지 할 때는 서로 마스크를 쓰고 조심을 했어요. 그러다가 저희 방역에 구멍이 생긴 탓인지 저도 증상이 생기더라고요. 코로나19의 증상은 목이 아파오더니 갑자기 열이 나더라고요. 열이 너무 심하게 나니까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누워만 지냈어요. 그때 제 열이 39.9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열이 오르는 건 정말 순식간이더라고요. 첫째 날은 누워만 있었어요. 뭘 먹을 수도 없었고 물만 마시면서 누워 있었어요. 둘째 날이 되니까 온도가 1도 정도 내려가더라고요. 눈을 뜨면 너무 아프니까 계속 잠만 잤어요. 푹 자고 일어나면 온도가 떨어지고 상태가 괜찮아지니까 더 자게 되는? 그런데 이게 몸살 기운 덕인지 누워서 몸이 베기는 부분이 너무 아픈 거예요, 또. 둘째 날은 몸이 아픈 것과의 싸움이었어요. 몸이 점점 괜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온도가 38도가 넘다 보니까 계속 몽롱하고 어질어질한 상태였어요. 저희 집 체온계는 38도가 초과하면 삐삐 소리가 나는데 체온을 잴 때마다 제발 소리가 나지 말아라 하면서 쟀던 것 같아요. 체온을 귀에 대고 하니까 소리로 먼저 알 수 있는 거죠. 몸은 셋째 날이 되면서 확실히 괜찮아지더라고요. 남편이 먼저 아팠던지라 남편이 목 조심하라고 조언을 해줘서 저는 화장실 갈 때마다 가글을 해서 그런지 목은 많이 안 아프더라고요. 셋째 날부터는 밥도 먹고 했어요. 온도가 떨어지고 나니까 콧물이 장난 아니에요. 주르륵 흘러요. 셋째 날부터 감기 증상이라고 생각될 정도였어요. 주변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그랬었는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나가지? 싶더라고요.
검사는 넷째 날 받으러 갔어요. 넷째 날은 온도도 다 떨어져서 37도 나오더라고요. 콧물도 주르륵 흐르는 게 없어져서 아파트 건너편 상가에 있는 병원에 가서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았어요. 제가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전문가의 신속 항원 검사만으로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됐었거든요. 상태가 많이 괜찮아져서 음성 나오겠지 했는데 양성 나오더라고요. 자가격리는 검사 받는 날부터 체크가 들어가니까 남편은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가는데 저는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바로 검사를 하면 그 검사 결과를 눈으로 바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 양성 판정 메시지도 그날 바로 오는데 남편이 받은 PCR 검사는 어느 거점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되잖아요. 병원이 아니더라도 어느 지정 위치에서 검사를 받고 그 검사 결과가 그 다음날 오전에 나오는 그런 시스템인데 저는 바로 나오죠. 그래서 바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검사받은 그 날부터 7일을 계산을 해서 언제까지 격리 기간이다라고 메시지가 이제 날라오거든요.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봤죠. 내 상태가 지금 되게 많이 괜찮아진 건데 양성 반응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폐잔병들이 내 몸에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성 반응이 나오는 거래요. 그래서 7일 격리 기간이 뭐 상태가 심하건 아니면 저처럼 좀 나아진 상태에서 가건 그날을 기준으로 7일을 잡기 때문에 저는 아마 격리 해제 날에는 진짜 날아다닐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도 이렇게 뜨기도 하고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촬영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는 정도. 근데 너무 아팠기 때문에 다들 막 어떤 분들은 무증상으로 지나갔다 아니면 그냥 뭐 감기처럼 지나갔어요 이러는데 너무 아파요. 그리고 PCR 검사와 신속항원 검사가 다른 부분은 비용의 차이예요. PCR 검사는 비용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신속항원 검사는 비용이 들어갔어요. 저는 5,000원 나오더라고요. 검사 비용 비만. 그리고 약을 처방받을 때도 비용이 발생해요. PCR 검사는 그 확진 문자 메시지를 받고 나서 병원에 전화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랑 충분한 상담 후에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의 약을 보호자인 제가 가서 받아왔거든요. 비용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신속항원 검사는 결과가 바로 나오면서 의사 선생님이 약 처방을 어떻게 할지 상담하면 처방전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걸 약국 가서 약을 받을 때, 그러니까 그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을 가서 약을 받을 때 약값을 지불해야 돼요. 저는 상태가 괜찮아지고 나서 갔기 때문에 해열제만 처방받아서 2,000원 냈어요. 정말 열나는 게 이렇게 무서운지 몰랐었거든요. 그리고 신속항원 검사 받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PCR 검사를 받는데 토요일에 받을 경우는 확진 판정이 일요일에 오기 때문에 병원이 문을 열지 않을 경우에는 약을 바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검사를 하시고 집에 들어가실 때 약국에 가셔서 자비로 약을 사셔서 집에 들어가셔야 돼요. 남편의 경우가 그런 경우였는데 약 처방을 안 받고 집에 갔는데 많이 아파해가지고 제가 약국에 가서 따로 약 처방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코로나 환자가 먹을 약이라고 좀 필요하다고 하니까 묶어서 팔고 계시는 게 있더라고요. 대신 비용이 발생을 해요. 종합감기약 같은 걸 주시더라고요. 이거 먹다가 따로 의사 약 처방을 받은 걸 먹고 이거는 집에 상비약으로 두자 하면서 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제 이제 증상들은 목이 좀 아픈 거. 지금 좀 목에 힘을 많이 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 목에 힘을 좀 많이 주면 되게 막 이제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원래 콧물이 주르륵 흘렀는데 콧물이 주르륵 흐르는 게 멈췄죠. 대신 이제 코가 막혀서 코맹맹이가 지금 됐어요. 그리고 또 남아있는 증상이 저도 처음 겪는 증상이긴 한데 왜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미각을 잃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 되게 콧방구 꼈거든요. 아, 무슨 감기 증상이라는데 무슨 미각을 잃어. 너무 오버하지 마. 막 속으로 이런 생각이었는데 정말 미각을 잃었어요. 처음 느꼈던 게 커피를 타서 이제 마셨거든요. 좀 따뜻한 게 마시고 싶은데 커피 향기를 맡으면 좀 너무 괜찮아질 것 같다라는 느낌에 커피를 남편이랑 저랑 타가지고 이렇게 마시는데 저희 집에 있는 커피가 약간 신맛이 좀 나는 커피예요. 딱 마셨는데 커피가 시기만 한 거예요. 맛은 아무 맛도 안 나고 그래서 아, 내가 커피를 잘못 탔나 싶을 정도로 커피 향도 안 나고 맛도 안 나고 그냥 신맛만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좀 이상하다.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그때 남편도 이제 상태가 다 낫지 않을 때라 자기도 커피 향이 안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커피를 좀 잘못 탔나 보다. 그래서 되게 신맛만 나네 이러고 말다가 그날 저녁에 족발을 시키는데 매운 족발도 같이 시켰거든요. 근데 와, 맛이 안 나요. 그때 알았어요. 저한테 맛은 그때 당시에 제일 심했을 때는 매운맛하고 신맛밖에 못 느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씩 그 냄새 맡는 것도 좀 돌아오고 맛도 조금씩 더 느끼긴 하는데 아직은 좀 뭘 먹으면 좀 맹한 느낌이에요. 코만 맹맹한 게 아니라 맛을 느끼는 것도 약간 맹맹한 느낌? 그래서 이것도 그 무말랭이 차잖아요. 이게 되게 고소한 맛이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근데 고소한 맛을 잘 못 느껴요. 근데 지금은 좀 조금 느끼긴 하는데 그래도 많이 못 느끼는. 진짜 심할 때는 이걸 마시는데도 그냥 물 마시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나는 차를 마시고 있는데 차 맛이 전혀 안 나고 그냥 물맛만 나는 느낌? 왜냐면 이거는 신맛도 없고 매운맛도 없거든요. 오로지 고소한 맛으로 먹는 건데 고소한 맛을 못 느끼니까 그냥 뜨거운 물을 마신 듯한 느낌만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미각을 살려보려고 족발, 피자 이것저것 시켜서 먹어봤는데 아직은 안 살아나고 있어요. 미각 살리려고 먹는 거예요. 맛을 못 느낄 뿐이지 식감으로도 매운맛으로도 아주 잘 먹고 있어요. 미각을 잃었지 식욕은 살아있거든요. 넷째 날부터 상태가 괜찮아져서 집에서 뜨개도 하고 택배 정리하면서 실 주문해둔 것도 정리하고 그랬어요. 지금 영상에서 뜨고 있는 건 뿌띠니뜨님의 루브르 스웨터 맞나요? 이거예요. 전에 데일리 니팅얀에서 샀던 실하고 찰떡일 것 같아서 뜨고 있어요. 원래 3mm 바늘로 뜨다가 팻물이 좀 단단해진다 싶어서 풀까 말까를 고민하던 찰나에 남편이 코로나 확진이 되고 집에 있어야 되는 시기가 와서 거침없이 프루시오를 했어요. 풀어두고 도안 정리하고 그러다가 저한테도 증상이 와서 뜨지 못하고 있다가 넷째 날부터 뜨기 시작해서 이만큼이나 떴어요. 이번엔 5mm 바늘로 뜨는데 팻물이 부드러운 것이 제 마음에 쏙 들어요. 집에서 집안일은 좀 제쳐두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니까 뜨기만 한 게 없더라고요. 진짜 많이 떴죠. 솜이 분리하고 몸통 구간을 뜨고 있는 거예요. 뜨다 보니까 실이 더 들어갈 것 같아서 주문을 더 하려고 데일리 니팅얀에 들어가 봤는데 이 실은 품절이에요. 실크 실은 더 사둔 것이 있는데 체르마트 비스 캐시울은 품절이라서 실이 모자르면 어떡하지 싶어요. 일단은 떠보려고요. 몸통 다 뜨고 팔 부분 뜰 때 실 모자르면 반팔로 완성시켜야죠 뭐.
그리고 제가 전에 주문해둔 것이 이 실인데 박신의 실가게라는 곳에서 사본 거예요. 네이버 블로그로 운영을 하시는데 이유 추가를 해둔 지는 꽤 됐는데 실제로 사본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블로그에 실이 입고되거나 세일 소식을 자주 올려주셔서 눈팅만 하다가 이번엔 재밌을 것 같아서 사게 됐어요. 랜덤 램술 16볼인데 2세트를 주문했어요. 한 세트당 2만원이에요. 배송비 3,000원이고요. 합수를 선택할 수 있어서 2합으로 했고 성분은 울 80%, 나일론 20% 정도이고 일부 앙고라 실도 포함되어 있다는데 지금 뜨고 있는 게 앙고라 실인 것 같아요. 색상 선택할 수 없고요. 그냥 보내주시는 대로만 받는 거예요. 재밌을 것 같아서 재미삼아 주문해봤는데 전 아주 만족스러워요. 이합이면 굉장히 얇은데 저는 주로 강아지 옷을 뜨기 때문에 합사에서도 쓰고 겉쪽 안쪽에서 각각 뽑아서 4합으로 쓰면 되겠다 싶었어요. 지금 그렇게 3.5mm 바늘로 강아지 옷을 뜨고 있는데 편물의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은 좀 더 떠가지고 실 양을 가늠해 보니까 이게 한 볼이 40에서 50g이거든요. 근데 한 볼로 옷 한 벌이 나오더라고요. 라지 사이즈 기준 옷 한 벌이 나와요. 그래서 택배 온 지는 좀 됐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신발장 앞에 택배를 쌓아두고 있다가 이제서야 뜯어보게 됐어요. 마치 선물 받은 느낌이랄까요?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남편이 실 정리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너무 신난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색이 전부 다 제 마음에는 들진 않았지만 이 색으로는 뭘 뜨지? 이 실은 어떤 거지? 하면서 구경하니까 아이디어도 막 떠오르고 너무 좋더라고요. 쇼핑 중에 실 쇼핑이 제일인 것 같아요. 원색은 제가 잘 안 쓸 것 같아서 엄마 줄 것도 좀 빼놓고 어떤 걸 뜨면 좋을까 하면서 실을 골라다가 스와치도 내보고 했어요. 지금 뜨고 있는 게 앙고라 실인 것 같은데 뜰 때는 좀 뻣뻣한가 싶었는데 스와치 내면서 세탁해 놓으니까 편물이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바로 카라티로 뜨고 있는 거예요. 하늘색이 너무 예뻐서 뜨면서 눈이 정화되는 느낌이에요. 격리가 해제되는 날까지 가지고 놀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얘기가 길어지고 목이 아파오네요. 이제 그만 떠들고 거실 나가서 뜨게 해야겠어요. 뜨개만 아주 원 없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코로나는 사람을 많이 아프게 하는 바이러스예요. 안 걸리는 것이 최고고 걸리시더라도 약 잘 챙겨 드시고 충분히 물도 섭취해 주시고 각을 꼭 하세요. 저처럼 미각을 잃게 되시더라도 걱정 마세요.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